어머니, 집에서 개똥이나 치우고 계세요.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그녀는 현관 앞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사돈 부부는 거실에서 웃으며 짐을 챙기고 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출국한다는 말을 사흘 전에야 들었습니다. 그녀만 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개똥이나 치우는 사람쯤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도 손주를 돌보며 살아온 세월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계신 그 자리에도 평안과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그해 12월 겨울에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수님은 부엌에서 손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수님 68. 손주를 키운 지 8년째였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간을 맞추고 국을 데우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급식표를 올려두고 오늘은 반찬이 겹치지 않게 뭘 더 먹일지 잠깐 고민했어요. 그릇을 정리하며 수님은 시계를 봤어요. 7시 10분. 서준이를 깨울 시간이었죠. 복도를 지나 손주 방으로 가는 동안 수님은 며느리 방문 앞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채아는 8시에 일어나니까요. 서준아, 일어나야지. 방문을 열자 손주 박서준이 이불 속에서 꿈틀거렸어요. 8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부터 수님 손에서 자란 아이였죠. 수님은 이불을 걷어내고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준이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수님 품에 기댔어요. 할머니, 졸려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수님은 아이를 안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혔어요. 서준이는 그제야 눈을 제대로 떴죠. 식탁에 앉은 서준이 앞에 도시락과 물통을 놓으며 수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방과 후 뭐 있어? 미술이요. 그래, 할머니가 데리러 갈게. 서준이가 밥을 먹는 동안 수님은 가방을 챙겼어요. 공책, 필통, 교과서, 준비물. 하나씩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죠. 이 일도 8년째였습니다. 며느리 윤채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39. 회사 다니는 며느리는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 앉아 1시간을 보냈죠. 채아는 거실을 지나가며 손주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서준이 학원 보내시고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저 오늘 회식이에요. 그래.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아는 구두를 신으며 다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빨래 좀 개주세요. 민수 오빠 셔츠 다림질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식탁 앞에 앉아 서준이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는 입 가득 밥을 넣고 오물오물 씹었죠. 수님은 물 한 모금을 떠서 아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할머니는 안 먹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먹을게. 수님은 서준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아주고 물을 더 따라주고 가방을 메워줬죠. 학교 보내고 나서야 수님은 차가운 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어요. 거실에서 크림푸들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수님은 보리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어요. 보리를 키운 지도 3년째였죠. 며느리가 키우고 싶다고 데려온 강아지였는데 결국 돌보는 건 수님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방 청소를 하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민수 셔츠 3벌을 다리며 수님은 창밖을 봤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수님도 한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손주 학원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수님은 서준이를 데리러 학교 앞에 섰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서준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죠. 할머니. 수님은 아이 손을 잡고 미술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6시에 학원 끝나는 서준이를 데리러 가야 하니까요. 저녁 6시가 넘어 아들 박민수가 퇴근했어요. 42인 아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죠. 수님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그래. 채아는 회식이라 했으니 3명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수님은 손주 반찬을 집어주며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었어요. 그래. 예쁘게 잘 만들었겠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수님이 국을 더 떠주려 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족 여행 가요. 그래. 어디로? 태국이요. 채아가 예약했대요. 수님은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여행이라는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8년 동안 손주만 키우느라 어디 한번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죠. 가족 여행이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겠다. 서준이도 처음 비행기 타는 거지? 네, 할머니. 서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수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밥을 한 숟갈 더 떴어요. 그리고 채아 부모님도 같이 가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우리 5이서요.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5. 민수, 채아, 서준이, 그리고 사돈 부부. 수님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들을 봤어요. 나는? 엄마는 집에 계셔야죠. 보리도 있고.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님은 아들 얼굴을 봤어요. 민수는 수님을 보지 않고 반찬을 집었죠.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서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서준아, 할머니는 보리 돌봐야지.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님은 밥그릇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8년을 손주 키우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밥해온 사람이 가족여행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언제 떠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요. 사흘 있다 와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들 그렇게 해요. 요즘은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많이 다녀요. 수님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다들 그렇다는 말이 귀에 꽂혔어요. 민수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수님은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국을 바라봤어요. 서준이가 수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선물 사다 줄게요. 수님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서준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수님은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짠맛이 났죠. 밤 10시 채아가 들어왔어요. 수님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아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죠. 민수와 채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응, 집 지키라고 했어. 다행이다. 괜히 따라간다고 하면 피곤할 뻔했네. 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주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한 사람이 여행에 가면 피곤하다는 겁니다. 수님은 천천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혼자 남는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수님은 이불을 당겨 덮었죠. 겨울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수님은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9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손주가 태어나자 손주를 돌봐달라는 며느리 말에 수님은 기꺼이 그랬습니다. 손주가 예뻤고 아들 가정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수님을 부를 때 어머니 대신 저기요라고 하기 시작한 게요. 아들이 수님 이야기를 듣다가 핸드폰을 보기 시작한 게요. 수님은 이불을 다시 당겼습니다. 추웠어요. 가슴 한가운데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습니다. 수님은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가족들이 공항 가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움직여야 했죠. 부엌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먹는다고 채아가 시킨 거였어요. 단무지를 얇게 썰고 햄을 구우며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죠. 7시가 되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채아가 방에서 나와 거실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충전기, 선글라스. 챙길 게 많았죠. 민수는 캐리어를 끌고 나와 현관에 세워뒀어요. 어머니, 김밥 다 쌌어요? 채아가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수님은 랩으로 김밥을 싸며 대답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빨리 좀 해요. 시간 없어요. 채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수님은 김밥을 통에 담고 물티슈까지 챙겨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서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죠. 할머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밥 줄게. 수님은 서준이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돈 부부가 도착한 겁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최병우와 김미란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사돈, 안녕하세요. 수님이 인사하자 병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라는 수님을 힐끗 보고는 며느리 쪽으로 갔어요. 채아가 사돈 부모를 반갑게 맞았죠. 엄마, 아빠 오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빨리 출발해야지.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돈 부부는 수님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마치 수님이 없는 것처럼요. 거실에 캐리어가 4개 놓였습니다. 민수, 채아, 서준이, 그리고 사돈 부부 것까지. 수님은 김밥통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김밥 여기 있어. 채아가 통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죠. 병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슬슬 나가야겠는데. 네, 저도 다 챙겼어요. 채아가 대답했습니다. 서준이는 밥을 다 먹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민수가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죠. 수님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가족들을 배웅하려고요. 채아가 신발을 신으며 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집에서 개똥이나 잘 치우고 계세요.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채아는 웃으며 말했죠. 농담처럼요. 하지만 수님 가슴에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보리밥 제때 주시고요.
우리 올 때까지 잘 챙기세요. 채아는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봤어요. 아들을 봤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돈 부부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병우가 가볍게 말했어요. 그럼 잘 계십시오. 미라는 수님을 보지도 않았죠. 서준이가 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수님은 손주를 안아줬어요. 서준이는 가방을 메고 아빠를 따라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현관에 혼자 남았어요. 엘리베이터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죠. 사돈 부부와 채아의 목소리였어요. 수님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즐거워 보였어요. 수님만 빼고요. 보리가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수님은 보리를 내려다봤어요. 개똥이나 치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수님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서준이가 먹다 남긴 밥그릇이 있었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수님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았죠. 개똥이나 치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님은 그릇을 씻다 말고 물을 끄고 싱크대에 기댔어요.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아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죠. 수님은 싱크대를 붙잡고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수님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가족들은 지금쯤 공항에 도착했을 겁니다. 보리가 다가와 수님 발을 핥았어요. 수님은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죠. 수님은 보리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보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어요. 이웃집 창문에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님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채아한테서 온 문자였죠. 수님은 화면을 봤습니다. 보리 산책 잊지 마세요. 수님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안부도 없었고 잘 계시라는 말도 없었죠. 보리 산책만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문자 아래로 사진이 하나 더 왔습니다. 수님은 사진을 눌렀어요. 화면이 커졌죠. 공항 출국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민수, 채아, 서준이,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 5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두 팔을 벌리고 있었고 채아는 사돈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민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수님은 사진을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사진 속에 수님은 없었어요. 수님만 빠진 가족 사진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떠나는 가족 여행. 수님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수님은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수님은 눈을 감았죠. 오후가 되어 시계를 보니 저녁 5시였습니다. 수님은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을 밥이었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어요. 볼 게 없었죠. 수님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할 곳을 찾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서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가 어질러져 있었어요.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수님은 하나씩 정리했죠. 서랍을 열어 필통을 넣으려다가 서랍 안쪽에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님은 종이를 꺼냈어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였죠. 빨간 별이 꼭대기에 있었고 알록달록한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그림 옆에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준. 수님은 종이를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눈물이 고였죠. 서준이가 학교에서 만들었다던 크리스마스 카드였습니다. 수님한테 주려고 만든 거였어요. 수님은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서준이는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요. 수님은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수님은 카드를 꼭 쥐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아 카드를 다시 봤습니다. 서준이가 그린 트리, 빨간 별, 알록달록한 장식. 수님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그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 구석에 놓인 채아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아는 여행 가방만 챙겨갔어요. 평소 쓰는 업무용 서류 가방은 소파 옆에 그대로 있었죠. 수님은 그 가방을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경 쓰였던 가방이었어요. 수님은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가방 지퍼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지퍼를 열었어요. 가방 안에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수님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신청서였습니다. 상단에 해솔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신청 날짜는 11월 15일. 한 달도 더 전이었습니다. 수님은 손이 떨렸어요. 상담 내용란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월 입소 예정. 1인실 우선 배정 요청. 보호자 연락처 박민수. 수님의 시선이 멈췄어요. 1월. 다음 달이었습니다. 보호자는 민수였죠.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요. 수님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죠. 1월 입소 예정. 수님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데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수님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이 시렸죠. 1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수님을 요양원에 보내기로요. 수님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뒷장을 넘겼습니다. 시설 안내 팸플릿이 끼워져 있었죠. 깔끔한 방 사진, 식당 사진, 프로그램 안내. 모든 게 정갈했어요. 하지만 수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수님은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어요. 자신이 요양원에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아직 몸도 성한데 요양원이라니요. 수님은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가족들은 지금쯤 비행기 안에 있을 겁니다.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웃고 있겠죠. 수님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1월에 요양원에 간다는 걸요.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민수도 채아도 어쩌면 사돈 부부도 알고 있을지 몰랐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어요. 이웃집 창문마다 불빛이 반짝였죠. 캐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른 집들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수님은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에 개와 단둘이요. 가족은 태국에 있었고 수님은 여기 남아 요양원 서류를 보고 있었죠. 보리가 다가와 수님 무릎에 턱을 얹었습니다. 수님은 보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죠. 보리만 곁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수님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수님은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아 하나씩 펼쳤어요.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소유자 이름에 박수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집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겁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수님 명의로 집을 넘겨줬어요. 수님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부분 손주 키우는데 쓴 돈이었죠. 학원비, 교재비, 준비물비. 수님은 통장을 덮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은 수님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9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수님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수님 거였어요. 법적으로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이미 이 집을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수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수님은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죠.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수님은 속으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수님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통장도 함께 넣었어요. 서랍을 닫고 일어섰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요양원 서류가 보였어요. 수님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리고 서류를 접어 조용히 제자리에 놓았어요. 채아 가방 안에요. 원래 있던 자리였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연락처 목록이 떴습니다. 맨 위에 민수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수님은 민수 이름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까요? 왜 요양원 서류가 있는지, 왜 수님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왜 가족여행에서 수님만 빼놓았는지. 수님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댔어요. 연결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아들이니까. 수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니까 설명해 줄 거라고요. 오해라고 말해 줄 거라고요. 연결음이 계속 울렸어요. 4번, 5번.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에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수님은 핸드폰을 내렸어요. 통화를 끊었죠.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행기 아니니까요. 아니면 이미 도착해서 호텔에 있거나요. 가족들과 함께요. 수님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두워진 화면에 수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죠. 아들은 요양원 서류에 보호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며느리가 개똥이나 치우라고 말할 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수님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검색창에 해솔 요양원이라고 쳤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죠. 홈페이지 링크를 눌렀습니다. 깔끔한 건물 사진이 나왔어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집니다라는 문구가 보였죠. 수님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시설 사진이 나왔어요. 깨끗한 침대, 넓은 식당,
산책로. 모든 게 정갈했습니다. 나쁜 곳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수님은 후기란을 눌렀습니다. 직원분들 친절하세요. 어머니 모시기 잘한 것 같아요. 식사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어르신들 조용히 지내시고 불편한 점 없어 보여요. 후기는 좋았습니다. 사진도 몇 장 올라와 있었어요. 식당에서 밥 먹는 어르신들, 프로그램 시간에 모여 앉은 어르신들. 수님은 사진을 확대했죠. 어르신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는 분도 있었고 조용히 앉아 계신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어르신들의 눈빛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수님은 화면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진을 봤죠. 복도를 걷는 어르신, 창가에 앉은 어르신. 너무 조용했어요. 수님은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깨끗했고 프로그램도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수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수님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죠. 요양원 서류, 크리스마스 여행, 며느리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붙었습니다.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꺼졌어요. 집안은 보일러 소리와 보리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였지만 수님에겐 그냥 밤이었어요.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창밖 색이 바뀌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수님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 조금 떨렸죠. 한참 뒤에야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은 쉽게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여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들었어요. 보리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수님은 보리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어요. 보리가 밥을 먹는 동안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죠.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수님은 핸드폰을 들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친구 정해진 이름이 보였어요. 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시간 있어? 수님아, 무슨 일이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수님은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죠. 거울을 봤어요. 수님은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죠.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수님은 창가 자리에 앉아 혜진을 기다렸어요. 눈 내리는 거리가 보였죠.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지만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정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수님을 보자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야,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웬일이야? 혜진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님은 잠시 말없이 혜진을 봤어요. 혜진은 수님 얼굴을 살피더니 표정이 굳었죠. 무슨 일 있어? 혜진아. 수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은 수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수님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크리스마스 여행에서 빠진 것, 며느리가 했던 말, 요양원 서류. 하나씩 말하는 동안 혜진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그 자식들이 미쳤나?
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혜진은 수님 손을 꽉 쥐었죠. 수님아, 그 집 명예 누구야? 내 앞으로 돼 있어. 그럼 됐네. 넌 아무 걱정 없어.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혜진아, 아들, 어머니한테 요양원 보내려던 아들 말하는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님은 입을 다물었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수님아, 들어봐. 지금 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집이 내 명이면 내가 주도권 가진 거야. 알겠어? 그래도는 무슨. 8년 동안 손주 키우고 집안일 다 했잖아.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야.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명예 이전 절대 하지 마. 사인도 하지 말고. 그리고 당분간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게 해. 무슨 뜻이야? 일단 시간 벌어.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거야. 집을 팔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수님은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 눈빛이 단단했어요. 근데 수님아, 너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는 거요. 나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거면 충분해.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면 돼. 혜진은 수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님은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죠. 고마워, 혜진아. 뭐가 고마워? 친구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 더 얘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은 계속 수님을 격려했어요. 집을 나가면 어디서 살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카페를 나올 때쯤 수님은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혜진과 헤어지며 수님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평소처럼 지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보리밥 주고. 다만 요양원 서류는 다시 보지 않았죠. 아들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돌아온 겁니다. 수님은 부엌에서 나와 현관으로 갔죠. 어머니 왔어요. 채아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사돈 부부도 함께였죠.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엔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수님이 물었습니다. 채아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준이가 수님한테 달려왔죠. 할머니, 받아봤어요. 진짜 예뻤어요. 그래, 재미있었구나. 수님은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서준이는 신나서 여행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저녁을 먹고 사돈 부부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채아가 거실에서 여행 사진을 넘기고 있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와서 사진 보세요. 채아가 불렀습니다. 수님은 다가가 사진을 봤어요. 바닷가, 사원, 시장. 가족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가득했죠. 수님만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예쁘죠? 채아가 물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아는 사진을 몇 장 더 넘기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채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진지했어요. 수님은 채아를 봤죠. 민수도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아는 방에서 서류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게 뭐니? 수님이 물었습니다. 채아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죠.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채아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부동산 등기 신청서였죠. 소유권 이전란에 박수님,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채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수님은 서류를 보다가 민수를 봤죠.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명의만 민수 오빠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계속 여기 사시면 되고요. 채아가 덧붙였습니다. 수님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법무사랑 접수는 다 알아봤어요. 채아는 서류를 수님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님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었죠. 한 줄 한 줄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채아는 수님을 지켜봤어요. 민수는 다시 핸드폰을 봤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님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채아를 봤어요. 생각 좀 해봐도 될까? 채아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그냥 명의만 옮기는 건데요.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채아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죠.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생각 좀 해보고 싶어. 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채아가 다시 입을 열려다가 참았어요. 수님이 서류를 채아 쪽으로 밀었죠. 며칠만 생각해보자. 채아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민수도 조용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채아가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따라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수님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달빛이 눈 쌓인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며칠 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채아가 다시 꺼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수님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삼켰죠. 응. 그럼 오늘 서류 처리할까요? 채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수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채아를 봤죠. 사인할게. 채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도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채아는 바로 방에서 서류를 가져왔죠. 여기에 하시면 돼요. 채아가 수님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님은 서류를 한 번 더 훑어봤어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근데 법무사 비용은 누가 내? 채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희가 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수님은 짧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채아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게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편하실 거예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기뻐 보였죠. 채아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그래. 수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채아와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침을 마저 먹었어요. 수님은 밥그릇을 들여다봤죠. 서준이가 학교 간 뒤 채아와 민수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채아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오늘 법무사 만나고 올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현관 앞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죠.
테이블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혜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혜진아, 나야. 순임아, 무슨 일이야? 말한 대로 했어. 전화 너머로 혜진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로? 응. 순임아, 그럼 이제 어떡해? 이제 시작이지. 순임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괜찮을까? 조금만 기다려봐. 괜찮게 만들 거야. 순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순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며칠 전으로 돌아가 그날은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임은 혜진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순임아, 사인하지 마. 절대로. 혜진이 말했습니다. 순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안 하면 의심할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생각해 둔 게 있어. 혜진은 순임을 봤습니다. 순임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데? 사인은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집 내놓을 거야. 금매로. 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로? 응. 마무리되기 전까진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순임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명의 이전 신청 중이어도 내 이름으로 된 동안은 내가 정리할 수 있대. 혜진은 화면을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사인하기 전에 집 내놓는 거야? 응. 그래야 빨리 나갈 수 있잖아. 순임아. 혜진은 순임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한 거지? 응.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순임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순임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세진 부동산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중개사 김태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네, 어디 매물이신가요? 순임은 주소를 말했어요. 김태수가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라인이면 최근 거래가 8억에서 8억 5천 정도 하네요. 7억에 내놓고 싶어요. 김태수가 순임을 봤습니다. 7억이요? 그럼 시세보다 한참 낮은데요.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금매시면 빨리 나가긴 할 거예요. 그럼 됐어요. 오늘 당장 내놓아 주세요. 순임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어요. 김태수는 매물을 등록했습니다. 순임은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 모든 일이 진행된 다음 이틀 후 채아와 민수가 명의 이전 서류를 다시 들고 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순임은 사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로요. 며칠 뒤 김태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집 보러 오시는 분 있어요. 내일 5시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순임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고 서준이는 학교에서 학원으로 갔죠. 채아와 민수는 곧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순임은 걸레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죠. 중개사와 젊은 부부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중개사가 인사했습니다. 뒤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서 있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순임은 문을 열어줬어요. 중개사와 부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거실을 둘러봤죠. 와, 정말 깨끗하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 쪽을 봤어요.
남양이라 채광 정말 좋습니다. 이 라인 금매 거의 안 나와요. 중개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방으로 들어가 하나씩 둘러봤어요. 수님은 거실에서 기다렸죠. 베란다도 넓고 수납 공간도 많네요. 남편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주방, 화장실, 작은 방까지 다 확인했죠. 여기 벽지도 새 거네요. 네, 관리 정말 잘하셨어요.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거실로 나와 발코니 쪽을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채아가 들어섰습니다. 회사 가방을 든 채로요. 채아는 거실에 선 낯선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채아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중개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저희는 매물 보러. 매물이요? 채아는 수님을 돌아봤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채아가 가방을 소파에 던졌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중개사가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매수자 부부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희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중개사가 수님한테 작게 고개 숙이고 부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채아가 다가왔습니다.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채아 목소리가 떨렸죠. 집 보러 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집이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 뭐라고요? 채아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봐. 큰일 났어. 채아는 전화를 끊고 수님을 노려봤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지금 말씀해 주세요. 채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님은 채아를 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민수 오면 같이 얘기하자. 채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님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죠. 채아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뭐야, 무슨 일이야? 채아가 민수한테 달려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집을 매물로 내놨어. 뭐? 민수는 수님을 봤어요. 수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앉아라. 얘기하자. 수님이 말했습니다. 민수와 채아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언제 집을 내놓으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여행에서 온 지 이틀쯤 됐을 때. 뭐라고요? 채아가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가 사인하셨잖아요. 명의 이전 서류에. 그래, 사인했지. 그럼 지금 이 집은 민수 오빠 명의잖아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지. 명의 이전 신청만 했잖아. 완료되려면 며칠 더 걸려. 채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명의 이전 되기 전에 계약하신 거예요? 계약은 아직 안 했어. 오늘 집 본 사람들 마음에 들어하더라. 연락 오면 계약하려고.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냐고? 수님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너희가 나한테 요양원 보내려던 거 알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채아와 민수가 얼어붙었어요. 1월 입소 예정. 서류 봤어. 채아 가방에서. 채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그건. 뭐가 그건데? 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개똥이나 치우라고 했지. 여행도 나만 빼고 갔고. 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 수님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 나를 위해서 가족여행에서 뺐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그냥 알아본 것뿐이었어요. 알아본 것뿐? 1월 입소 예정이라고 적혀 있던데?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아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래도 집을 팔 순 없어요. 사인하셨잖아요. 사인은 했지. 그래야 너희가 안심할 테니까. 채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수님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그때 수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님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김태수였죠. 여보세요? 어르신, 저 김태수입니다. 아까 보신 분들이 의사 확실하다고 하시네요. 계약 진행하실까요? 채아와 민수가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은 두 사람을 보며 대답했어요. 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네. 수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채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계약 취소하세요. 안 돼. 왜요? 이 집은 내 거니까. 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의 이전 신청했어도 아직 완료 안 됐어. 법적으로 아직 내 집이야. 민수가 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너희 계획대로면 난 요양원 가고 이 집은 내 거였잖아.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채아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럼 어디 가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혼자 어떡해요? 혼자? 나 원래 혼자였어. 채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두 사람을 지나쳐 자기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았죠. 거실에 채아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채아가 민수를 봤어요. 오빠 어떡해?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모르겠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님은 외출 준비를 했어요.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죠. 채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부동산. 계약하러요? 응. 채아는 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비켜. 수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채아는 물러섰어요. 수님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어머니. 채아가 불렀습니다. 수님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르신, 오셨네요. 자, 여기 앉으세요. 김태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수님은 앉았어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매매가 7억, 계약금 3천만 원, 잔금 6억 7천만 원입니다. 잔금일은 다음 달 28일로 하고요. 김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수님은 계약서를 읽었어요. 천천히요. 문제 없으시면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수님은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썼어요. 매수자 부부도 서명했죠. 계약금은 지금 송금해 드릴게요. 매수자 남편이 핸드폰으로 송금했습니다. 수님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3천만 원 입금. 잔금일까지 이사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나갔어요. 수님도 일어섰죠. 어르신, 새 집은 알아보셨어요? 아직이요. 급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수님은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수님은 걸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계좌 잔액이 늘어나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채아와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순임을 받죠. 계약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채아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미 끝났어. 순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채아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죠. 순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 달 뒤면 이 집을 떠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순임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약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채아는 순임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없이 출근했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서준이만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순임은 손주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어요. 채아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녁마다 채아와 민수는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임은 자기 방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랐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돈 부부였죠. 병호는 거실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사돈, 집을 판다면서요. 네. 순임은 짧게 대답했어요. 미란이 바로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 민수랑 채아는 어떡해요? 순임은 눈도 피하지 않았죠. 그건 둘이 알아서 하겠죠. 병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돈, 계약 취소하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끝이 안 좋아요. 순임이 물었습니다. 왜요? 끝이 안 좋으면 누가 손해인데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미란이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죠. 우린 할 말 다 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차도 마시지 않고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병호가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사돈, 그 고집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채아와 민수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순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서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순임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왜 서준아? 할머니 어디 가요? 순임은 손주를 봤어요. 서준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머니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 왜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순임은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서준이가 순임 품에 안겨 울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할머니 없으면 나 혼자잖아요. 순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등을 토닥였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가도 엄마 아빠 있잖아.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서준이는 순임을 꽉 안았습니다. 순임은 눈물을 참았어요. 할머니도 서준이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할머니는 가야 해.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 집이 필요하거든. 서준이는 고개를 들어 순임을 봤어요. 여기가 할머니 집 아니에요? 순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등을 계속 토닥여줬죠. 채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준이를 봤어요. 서준아, 학교 가야지. 늦겠다. 엄마, 할머니 보내지 마. 채아는 서준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서준이는 순임을 돌아보며 울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죠. 순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는 얼굴이요. 순임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순임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손주를 두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8년을 키운 아이를요.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요양원 서류, 크리스마스 여행,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수님은 눈을 떴어요. 눈물을 닦았죠.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짐 정리를 계속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수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섰죠. 수님은 옷을 개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 계약 취소해 주세요. 수님은 손을 멈췄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왜? 서준이 때문에요. 애가 할머니 없으면 힘들어해요. 그건 너희가 감당해야지. 엄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님이 다시 옷을 개기 시작했죠. 엄마, 그래도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서준이 생각하면 요양원 얘기가 나오나? 크리스마스에 할머니 혼자 두고 가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님은 옷을 옷장에 넣었어요. 나가봐. 정리해야 해. 엄마. 나가. 수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수님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채아가 법무사 상담을 받았다고 했어요. 저녁 식사 때 말했죠. 어머니, 법무사 말로는 명의 이전 완료되면 계약 무효라고 하던데요. 수님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명의 이전 완료 전에 계약했어.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채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법무사가 소송 가능하대요. 소송? 수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와 채아를 번갈아 봤어요. 소송하고 싶으면 해. 근데 이길지는 모르겠네. 쉽지는 않지만 다툼 여지는 있대요. 채아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웃었어요. 계약금 받았고 계약서 썼어. 쉽게 못 뒤집어. 채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밉습니까? 밉고 안 밉고가 아니야.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어머니 삶은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 수님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채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밤이었습니다. 수님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고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죠. 여보,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수님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손주를 두고 떠나는 게,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잔인한 걸까요? 하지만 수님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또 수님한테 왔어요. 할머니, 진짜 가요? 그래. 나도 같이 갈래요. 수님은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서준이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갈 거예요. 서준이가 수님 옷을 붙잡았습니다. 수님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자주 올게. 서준이 보러. 약속이에요? 응, 약속. 서준이는 수님을 꽉 안았습니다. 수님도 손주를 안아줬어요. 한참을요. 수님은 그날 하루 종일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죠. 밤이 되자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죠. 2주일 뒤면 장금일입니다. 그럼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수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장금일 아침이었습니다. 수님은 일찍 일어나 씻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서준아, 일어나. 수님이 손주를 깨웠습니다. 서준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밥 먹어야지. 할머니 오늘 가요? 아니야. 다음 주에 가. 서준이는 조금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수님은 손주 손을 잡고 식탁으로 갔어요. 밥을 차려줬죠. 채아와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설거지를 하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보리가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었죠. 수님은 보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리야, 할머니 다녀올게. 오전 10시였습니다. 수님은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길을 걸으며 수님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죠.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수자 부부도 와 있었죠. 어르신 오셨네요. 김태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수님은 자리에 앉았어요. 잔금 확인해 드릴게요. 매수자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송금했습니다. 수님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6억 7천만 원 입금. 수님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등기 이전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수님은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서명하는 순간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수님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름을 썼습니다. 매수자 부부도 서명했어요. 이사는 다음 주 목요일로 하시면 되고요. 그때 열쇠 인계하시면 됩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수님은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향하면서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입구를 지나며 수님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랜 세월을 산 곳이었습니다. 단지 안벤치, 놀이터, 산책로. 모든 게 익숙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집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거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죠. 수님은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파에는 채아와 민수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사돈 부부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 수님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도 간식도 없었죠. 급하게 모인 자리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왜 여기 있어? 수님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수님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네 사람이 수님을 봤습니다. 시선이 무거웠죠. 병우가 헛기침을 했어요. 잔금 받으셨다면서요? 네, 오늘 받았어요. 수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채아가 수님 얼굴을 살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미란이 채아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채아야, 그 얘기 언제쯤 정리되는 거야? 수님의 시선이 미란에게로 갔어요. 미란은 수님을 보지 않고 채아만 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병우가 급히 끼어들었죠. 아니, 그냥 집 정리되면 이것저것 바쁠 테니까. 수님은 미란과 병우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랑 약속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채아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님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모두가 그 손을 지켜봤습니다.
수님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죠. 제가 다 들었어요. 채아 손이 떨렸습니다. 여행 다녀오고 며칠 지나서 사돈댁이 집에 오셨을 때 수님의 시선이 미란에게 머물렀어요. 그날 문틈으로 다 들렸어요. 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죠. 수님은 기억을 더듬듯 말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미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아가 그랬죠. 집 팔 거라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봤어요. 수님은 민수를 보지 않았죠. 그리고 사돈댁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님은 미란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우리도 좀 나눠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병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채아는 웃으면서 말했죠. 반드리겠다고. 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공기를 떠올리듯이요. 이미 저를 이 집에서 치워야 할 사람으로 정리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여행날 아침엔 집에서 개똥이나 치우고 있으라더군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개를 맡긴 사람이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님은 봉투에서 요양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죠. 채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수님은 웃지 않았어요. 표정이 없었죠. 요양원 서류에 보호자 이름이 민수로 적혀 있던 것도 오해고, 여행에서 나만 빼고 간 것도 오해고, 집 팔아서 돈 나누자는 것도 다 오해야? 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호가 입을 열었어요. 사돈, 그건 그냥 계획 단계였어요. 계획이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계획이었죠. 나 없애고 돈 나눌 계획. 수님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수님 손만 지켜봤죠.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서준이가 나왔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아까부터 거실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수님은 서준이를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준아. 서준이는 울음을 참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채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다른 데 가면 우리 집 넓어진다고 했어요. 채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서준아, 그만해.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어갔죠. 외할머니도 그랬어요. 이제 할머니 없으면 엄마가 편해진대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병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님은 손주를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서준이는 수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수님은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서준아, 할머니 괜찮아.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준이를 더 꽉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님은 아이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서준이 얼굴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었죠. 수님은 손주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채아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잔금 받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사 나가요. 채아와 민수가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다음 주에 새 주인이 짐 들이기로 했어. 오늘부터 나갈 준비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채아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디로 가요? 알아서 해. 일주일 전에 말했잖아. 나갈 집 알아보라고.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못 구했어요. 그럼 빨리 구해. 일주일 있어.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민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님은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너희는 나한테 일주일도 안 줬잖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채아가 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안 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나가. 새 주인 들어와. 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채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수님은 서준이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사돈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병우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라는 채아를 향해 차갑게 말했죠. 채아야, 내가 알아서 해. 문이 닫히고 거실에 채아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채아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빠, 우리 어떡해요? 채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봤죠. 방 안에서 수님은 서준이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죠. 수님은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요. 서준이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발밑에서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수님은 보리를 안아 올렸어요. 무릎에 올려놓았죠. 보리야, 너도 할머니랑 가야 해. 보리는 수님 얼굴을 핥았습니다. 서준이가 보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도 데려가요? 응. 보리는 할머니가 키웠잖아. 보리도 보고 싶을 텐데. 서준이가 보리를 안았습니다. 보리는 서준이 손을 핥았어요. 수님은 두 모습을 지켜봤죠.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보리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하면 돼.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를 꽉 안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서준이도 수님 방에 있었죠. 채아가 저녁 준비를 했지만 수님과 서준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서준아, 밥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채아는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리려다 멈췄죠. 그냥 손을 떼고 돌아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채아는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도 앉았죠. 두 사람은 밥을 먹었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수님은 서준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보리가 발밑에서 자고 있었죠.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내일부터 이삿짐을 본격적으로 싸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복도에서 채아와 민수가 얘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일주일 안에 전세 구하기 힘들어. 그럼 어떡해요? 월세라도 급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채아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수님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님은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하고 가져갈 것만 골랐죠. 많지 않았습니다. 8년을 살았지만 수님 것은 별로 없었어요.
채아와 민수도 짐을 쌌습니다. 두 사람은 겨우 월세 집을 구했어요. 2층짜리 빌라 20평이었죠. 전세를 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서준이만 가끔 순임한테 와서 안겼어요.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임은 방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죠. 보리가 상자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순임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왜? 민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옷장, 정리된 책상, 쌓인 상자들. 어머니가 정말 떠난다는 게 실감났어요. 이거 드려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임은 받지 않았어요. 뭔데? 돈이요. 얼마 안 되지만. 됐어. 나 필요 없어. 순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임은 옷을 개는 손을 멈췄어요. 아들을 봤죠. 뭐가 죄송한데?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채아 말만 듣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순임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래도 나가봐. 정리해야 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순임은 봉투를 받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옷을 개기 시작했죠.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임은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죠. 이사하기 좋은 날이었어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어요. 쓴맛이 났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오전 9시 이사업체가 도착했습니다. 짐꾼 2명이 올라왔어요. 순임은 문을 열어줬죠. 어르신, 짐 나를까요? 네, 제 방에 있어요. 짐꾼들이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6개였죠. 채아와 민수도 자기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상자가 가득 쌓였어요. 두 사람의 이사짐이었죠. 서준이가 순임한테 왔습니다. 할머니. 순임은 손주를 안아줬어요. 서준이가 울었죠. 할머니, 진짜 가요? 응. 나도 같이 갈래요. 서준이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서준이는 순임을 꽉 안았습니다. 순임도 손주를 안아줬어요. 한참을요. 할머니 새 집 주소 줄게. 서준이 놀러와. 진짜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순임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서준이한테 줬습니다. 서준이는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짐꾼들이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갔습니다. 어르신, 다 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순임은 보리를 안았어요.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죠. 순임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채아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순임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잘 지내세요. 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왔죠. 문이 열렸습니다. 순임은 보리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복도가 사라졌죠. 층수가 내려갔습니다. 15, 14, 13.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순임은 밖으로 나갔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사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임은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보리를 무릎에 올렸어요. 어르신, 출발할게요. 짐꾼이 말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어요. 수님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죠. 30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봤어요. 2층짜리 빌라가 보였죠. 수님의 새 집이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수님은 내렸어요. 보리를 안고 빌라 앞에 섰죠. 2층에 수님 집이 있었습니다. 25평짜리 빌라였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빈집이었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짐꾼들이 상자를 날랐어요. 수님은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수님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어르신, 다 날랐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짐꾼들이 나갔습니다. 수님은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죠. 보리가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수님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죠.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죠. 상자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넣었어요. 그릇을 주방에 정리했죠.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님은 근처 마트에 다녀왔어요. 장을 봤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요.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죠. 혼자 먹을 밥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서준이 떠드는 소리도, 채아 잔소리도, 민수 핸드폰 보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죠. 보리가 다가와 발을 핥았습니다. 수님은 보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야, 우리 둘이서 잘 살아야지.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님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죠. 새집 냄새가 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님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혜진이었죠. 수님아, 이사 잘했어? 응, 잘했어. 집은 어때? 괜찮아. 작은데 깨끗해. 다행이다. 내일 놀러 갈게.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님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어요. 8년 만에 혼자가 됐습니다. 손주도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집이었어요. 처음엔 외로울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수님한테 뭘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수님을 무시하지 않았죠. 그냥 수님이 수님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님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새 집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집 정리를 하고 보리 산책을 시켰죠. 오후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혜진이 놀러 왔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죠. 수님아, 여기 괜찮네. 응, 나쁘지 않아. 아들한테서는 연락 왔어? 아니. 혜진은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은 담담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고생했어, 수님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수님은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수님의 마음은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서준이가 보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조금씩 자리를 바꿔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님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서준이었죠. 수님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뛰어왔어요. 수님은 손주를 안아줬죠. 서준아, 어떻게 왔어?
아빠가 데려다 줬어요. 수님은 고개를 들어 복도를 봤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수님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서준이는 집 안을 둘러봤죠. 할머니 집 예쁘다. 그래, 보리도 있어. 보리가 서준이한테 달려왔습니다. 서준이는 보리를 안았어요. 보리가 서준이 얼굴을 핥았죠. 민수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수님은 차를 내왔어요. 앉아.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님도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엄마, 여기 괜찮으세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서준이 데리고 왔으니 됐어. 고마워. 수님은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왔어요. 서준이한테 줬죠. 서준아, 먹어. 고맙습니다, 할머니. 서준이는 과일을 먹으며 보리와 놀았습니다. 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수도 아들을 봤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만 갈게요. 그래. 서준이가 아쉬워했어요. 할머니, 나 더 있고 싶어요. 다음에 또 와. 할머니 여기 있어. 약속이에요. 약속? 수님은 서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서준이도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민수와 서준이가 나갔습니다. 수님은 문 앞에 서서 배웅했어요. 복도에서 서준이가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수님은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보리가 다가왔어요. 수님은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리야, 서준이 왔다 갔네.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수님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공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차를 마셨죠. 평화로웠습니다. 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8년 만에요. 힘들었지만 이제 수님은 수님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님 씨처럼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